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3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본인의 임기 문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퇴 문제죠. 여권으로부터 계속 사퇴 압박을 받고 있었으니까 이 사퇴 압박에 대해서 사퇴할 뜻이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기 동안 할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임명권자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무이다. 흔들림 없이 제 소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년 자기 임기 때까지, 그러니까 7월 24일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7월 24일까지 충실하게 검찰총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흔들어봤자 나 검찰총장 내놓지 않는다. 이런 것을 여권을 통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여권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총선 이후에 흔들림 없이 일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전통적인 어떤 공직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청와대가 어떠어떠한 메시지를 보냈다 하는 것을 국정감사와 같은 데서 공개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아마 그 부분은 본인이 공개함으로써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뜻과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공개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여권의 또는 중립적인 사람들이 공격 빌미를 제공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권이 작년 조국 사태 이후에 무수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흔들고 심지어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의 힘을 완벽하게 빼겠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지금도 그게 끝나지를 않은 이런 상황에서도 윤 총장은 나는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권으로서는 아마 다소 우리가 노렸던 부분이 영 이게 안 되네, 저 윤석열이라는 저 친구 하나 때문에 안 되네, 약간 아마 그런 실망감 이런 걸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특히 여당 지지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모처럼, 또는 중립적인 사람들은 모처럼 시원시원한 한 공무원을 봤다. 아마 이렇게 평가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택과 그 다음에 박순철 남부지검장의 선택,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식으로 본인과 그리고 올 1월 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사단을 모두 한직으로 쫓아낼 때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들 앞에 또는 자기 측근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직자는 어디에 있어도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할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지방에 가도 지방에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하는 생각으로 일을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 그거는 어찌 보면 본인이 과거에 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때 본인을 대전지검, 그 다음에 대구고검 이런 데로 계속 좌천을 시켰을 때 본인은 그에 관해서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내가 이거 아니면 검사 아니면 못 먹고 살까봐 이렇게 생각한다면 벌써 사표를 냈겠죠. 사표 낸 직후부터 전관 예우 받아서 아마 수억 내지 수십억을 순식간에 벌 수 있습니다. 아마 1, 2년, 2, 3년 내에 벌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아직도 현실입니다. 전관예우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2012년에 그때 뒤늦게 결혼했을 때 아닙니까? 그때 돈 많은 김건희 씨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좌천됐다는 그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부인 재산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때 조금 본인이 나약하게 생각을 먹었다면 내가 이거 아니면 못 먹고 살아? 해서 과감하게 사표 던지고 서울에서 뭔가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으나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권투 종래를 노리다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수사팀장으로 박영수 특검에 의해서 발탁이 되는 바람에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래서 중앙지검장을 거쳐서 이제 검찰총장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또 손을 대니까 여기서 또다시 본인이야 임기가 있으니까 어찌할 수가 없지만 이제 본인의 주변의 측근들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순환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측근들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예에 따라서 지금 사표를 안 내고
각 지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한동훈 검사장이고요. 얼마나 한동훈 검사장도 정말 사표 내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 안 내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올 한 해만 그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거기서 다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좌천됐다가 다시 본원으로 좌천되는 이런 그 검찰사의 전무후무한 좌천 실적을 지금 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표를 내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건 모범도 아니고 어찌 보면 하나의 전범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 사람도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왼팔이다 오른팔이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었는데 제주지검장으로 쫓겨갔습니다. 해외로 쫓겨간 거죠. 바다 건너 쫓겨나갔습니다. 농담처럼 얘기하면 해외라고 합니다만은 쫓겨갔습니다. 그럼에도 제주지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시 대검 과학수사부장이라는 이두봉 과학수사부장도 지금 대전지검장으로 쫓겨가서 아마 그 서울에서 오른팔 왼팔은 한 사람은 부산 한 사람은 제주로 쫓겨갔고 이 사람은 오른팔 왼팔은 아니지만 아마 거의 엄지 이 정도는 될 정도의 사람이니까 아마 그 오른팔 왼팔보다는 조금 약한데 대전쯤으로 보낸 것이 아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는데 지금 대전지검장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탈원전과 관련해서 산업자원부를 수사하게 생겼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원래 검찰은 어디에 가든 간에 거기에서 항상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심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표를 안 내고 지금 그 자리에 있다. 근데 과거에 보면 그런 거 있었죠. 누구 좋으라고 사표 내냐. 이런 얘기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들하고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자, 반면에 물론 선택의 문제지만 반면에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어제 22일 사표를 냈죠. 사표를 내면서 사표 제출하는 거에 첫 번째 줄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이것은 굳이 사실은 민주당을 비판한 최근 이 사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 사건 초기와 관련해서는 또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느 쪽에 치중돼서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최근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건은 1조 5천억 원 상당의 피해를 일반 국민들한테 입힌 김某某이런 점에서는 저는 사실 이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라는 거 천하가 아는 사실인데 굳이 이거를 김동공공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는 박순철 남부지검장이라는 사람의 성격의 일단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땡땡은 1,000억 원대의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땡땡의 두 차례 입장문으로 검찰 수사가 불신을 받고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검사 비리와 관련해서 검사 비리는 나는 이번에 김땡땡이 그 입장문을 통해서 검사한테 접대했다 이런 얘기를 한 데에서 처음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대검에 보고할 리도 없었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도 처음 알았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수사지휘권 박탈,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 박탈이라는 이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그 수사지휘권 박탈이라고 하는 것 근거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야당 정치인과 관련한 일에 관해서도 5월 달에 정기 만남에서 그때는 지금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아니고요. 송삼현 지금은 변호사죠. 이 사람이 지검장을 할 때입니다. 그 사람이 5월 정기면담 때 보고를 했다. 그리고 본인이 8월 11일 날 취임한 이후에는 열심히 이 부분에 관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수사를 제대로 게을리했다 그거에 관한 책임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있다는 식의 지휘권 박탈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수사 이 부분에 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미 수사 회피를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다 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정면으로 들이받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정치가 검찰을 이렇게 흔드는 상황에서는 내가 더 이상 이 남부지검장으로서의 일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사표를 냈는데 물론 이것도 본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표를 일찌감치 냈다. 조국 사태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마 여권은 반색을 하면서 그 후임자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사람을 내정을 해서 그 사람이 지금쯤 검찰총장이 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은 그야말로 정권의 시녀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중을 잘 헤아려서 살아있는 권력에는 손도 안 대고 이제 죽어있는 권력이나 적폐청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만 열심히 수사하는 또는 국민의힘에 치중해서 국민의힘 관련 비리에 대해서 치중해서 수사를 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던 누구 좋으라고 라는 것은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면 좋은 거는 결국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는 현 정권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이런 결과는 곧 누구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따지면 국민 또는 나라에 피해를 주는 겁니다. 권력형 비리는 결국 우리 나라를 흔들리게 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그나마 이 자리에 있어가면서 조금이라도 견제하고 막아야 된다. 이 논리가 저는 맞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지금 남부지검장 이제 어제 사표를 냈으니까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에 후임자를 임명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제 얘기가 조만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부지검장 박순철 남부지검장 어떤 사람이냐면요. 의정부지검장으로 있어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기소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런 점들 이런 점들 때문에 박순철 검사를 남부지검장에 임명했을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김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사람 정도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는데 이성윤 서울지검장 물론이고 동부지검장 물론이죠. 거기야 자기 아들 완전히 전부 다 무혐의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어서 남부지검 이런 데까지도 더군다나 여기 라임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라임 수사를 윤석열 총장 장모를 기소했을 정도면 윤석열 총장하고는 완전히 척이져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나와 뜻이 같다. 아마 이런 판단 아래 그 자리에 갖다 놨을 텐데 지금 이번에 사의를 표명해 가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누굴 갖다 놓을 것이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또다시 인사권은 자기한테 있으니까 또다시 아마 박순철 남부지검장보다 훨씬 더 추미애 사단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갖다 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남부지검의 차장검사 있죠. 차장검사는요. 호남 출신의 그 다음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밑에서 조사부장을 했던 그런 사람을 차장검사로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박순철 남부지검장을 이동을 시켜놨는데 박순철 지검장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훨씬 더 추미애 사단의 색채가 짙은 사람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거기서 지금 라임 수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수사의 결론은 어찌 보면 뻔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결국 누구한테 도움이 되냐? 라임을 비호했던 여권 세력들한테 도움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결국은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면 저는 박순철 남부지검장식의 선택은 본인은 순수하게 정말 검찰이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여권 살아있는 권력과 그 다음에 라임 자산 운용을 비호했던 세력들한테 면죄부를 주는데 본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제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결과적으로 여권에 도움을 주지 않으려면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척결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면 결국은 본인이 그 자리에서 검사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윤 총장식 선택과 박순천식 선택, 이거는 물론 그건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선택의 문제고요. 그러나 검사도 기자도 비슷합니다만은 강력부 검사를 하면요, 강력부 검사가 주로 뭐 합니까? 조폭들, 깡패들 이런 사람들 그거 다루는 겁니다. 그거 이제 단죄하는 것이죠. 그러다면 깡패들, 조폭들한테 위협을 받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잘 아시지만 박영수 특검이 주로 검사로 있을 때 강력부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특검 기간 동안에 왜 집 앞에서 칼을 맞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그 자리를 그만두면 깡패, 조폭은 누가 잡습니까? 그리고 기자도 비슷합니다. 기자도 불의를 보고 그걸 기사를 써서 일반 국민들한테 알려서 그 사람이 단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고 그냥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아버리면 그 불의한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을 계속해서 못살게 굴 것이다 라고 본다면, 제가 기자와 검사 비슷하다고 과거에 유튜브 초창기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검사도 불의를 보고서 자기가 그 자리를 물러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를 털어버림으로써 모면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그 불의한 자들, 이 사람들 세상을 결과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준 꼴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검사들이 좀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처지를 돌파하려는 기계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검사직을 버리는 것보다는 어떠한 외압과 탄압과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검사직을 버리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바로 불의를 단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더 큰 의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선택과 박순철 남부지검장의 선택 중에서 저는 윤석열 총장의 선택이 검사로서 또 국민에 대해 책무를 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냐.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